은퇴 후 삶은 멈춘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걷기 시작하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웰빙 라이프 TV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바로 이정호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올해 63세인 이정호 선생님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은퇴 후 무기력감에 빠져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어떻게 지금은 하루 7,000보 걷기를 기본으로 하고 근력 운동까지 병행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히 몸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가족 관계, 사회활동, 심지어 인생에 대한 관점까지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정호 선생님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50대, 60대 시니어분들이 운동으로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부, 은퇴 후의 공허함, 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현실. 먼저, 이정호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은퇴 후 시니어들이 겪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내에 약 60%의 시니어가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특히 남성 시니어의 경우 이 비율이 더 높아지는데요. 직장에서의 정체성을 잃고 갑작스럽게 늘어난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이정호 선생님도 바로 그런 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기계설비 현장에서 바쁘게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은퇴와 함께 갑자기 찾아온 여유가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이정호 선생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63이고요.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계 설비 일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늘 바쁘게 움직였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삶이 참 조용해지더라고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공감할 만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은퇴 직후의 생활이 어떠셨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3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게 사라진 거죠.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요.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살림하는데 저만 덩그러니 혼자 있는 느낌이었어요. TV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채널만 돌리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니까 몸도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이정호 선생님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노인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첫 해를 보내는 시니어 10명 중 7명이 무료함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역할과 정체성에 크게 의존해 살아왔기 때문에 은퇴 후 정체성 혼란을 더 심하게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를 은퇴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셨나요?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지낸 것 같아요. 아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당신 이러다가 정말 병날 것 같아라고 하면서요.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몸무게도 그때 7에서 8kg 늘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TV만 보고 간식도 많이 먹고 아내가 차려준 밥도 맛없다고 투덜거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민망하네요. 2부 건강 적신호와 운동의 시작. 이정호 선생님의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은퇴 후 급격히 늘어난 체중과 활동량 감소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건강에 적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나요? 은퇴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이었죠.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혈압이 150에서 100까지 올라가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대로 가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해요. 그때 처음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죠. 실제로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에게서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은퇴 후 급격한 활동량 감소와 체중 증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정호 선생님은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일단 걷기부터 시작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솔직히 처음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걷기가 뭐 대단한 운동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걷기를 시작하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는 것도 숨이 찼어요. 대략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쉬어야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체력이 떨어졌구나 싶어서 좀 충격이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있고 아내의 성화도 있고 해서 매일 나가려고 노력했어요. 걷기 운동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걷기를 6개월간 지속한 60대 이상 성인의 경우 혈압이 평균 8에서 10mmHg 감소했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는 15%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걷기는 단순히 신체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신적 효과도 큽니다. 걸으면서 분비되는 엔돌핀은 자연스러운 항우울제 역할을 하고 야외에서의 활동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면역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10분 걷고 5분 쉬고 또 10분 걷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 신기한 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두 번째 주부터는 단지 한 바퀴를 쉬지 않고 돌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 몸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죠. 3부 작은 변화들이 만들어낸 기적. 운동의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이 경험한 변화들을 자세히 들어보시죠. 걷기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느낀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잠이었어요. 예전에는 밤에 잠들기 어려워서 뒤척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걷기 시작하고 나서는 밤에 깊게 잘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소화도 좋아졌어요. 예전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했는데 걷기 시작하고 나서는 밥맛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 이정호 선생님이 경험한 수면의 질 개선과 소화 기능 향상은 걷기 운동의 대표적인 효과입니다. 수면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깊은 잠을 담당하는 서파 수면의 비율을 높여줍니다. 특히 오후에 하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은 체온을 일시적으로 올렸다 저녁에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또한 걷기는 장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그런 변화들이 일상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가장 큰 변화는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뭘 하지? 라는 생각에 막막했는데 걷기 시작하고 나서는 오늘은 어디로 걸을까? 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처음엔 아파트 단지만 돌았는데 점점 범위를 넓혀서 근처 공원까지 가게 되고 나중에는 한강까지 가서 걷기도 했어요.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이 회복된 것이죠.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는데 은퇴 후 많은 시니어들이 이 자기 효능감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걷기와 같은 성취 가능한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걷기를 얼마나 하셨을 때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나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한 아내가 먼저 알아봤어요. 당신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확연히 다르게 보였나 봐요.
그리고 2달 정도 지나서 병원에 갔는데 혈압이 조금 내려갔어요. 140에 90 정도로요. 의사 선생님이 좋은 변화예요. 계속 유지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2달 만에 혈압이 10mmHg 정도 감소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약으로 얻는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이는 걷기 운동이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하고 심장 근육을 강화시키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또한 체중 감소와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혈압 개선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부 걷기에서 근력 운동으로의 확장. 걷기로 자신감을 얻은 이정호 선생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운동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걷기 외에 다른 운동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네, 걷기를 3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더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침 아파트 게시판에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을 한다는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시니어 건강교실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한번 가봐라고 해서 등록했습니다. 처음 문화센터에 가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저 말고도 60대, 70대 어르신들이 10명 정도 계셨는데 다들 저보다 운동을 오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강사 선생님이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이시죠? 천천히 따라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시니어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문화센터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이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의 장점은 시니어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운동법을 배울 수 있고 또래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배운 건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가벼운 아령 들기, 탄력 밴드 운동 같은 것들이요. 아령도 1kg짜리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엔 팔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약했나? 싶었지만 강사님이 처음엔 다 그래요. 꾸준히 하시면 금방 늘어요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계단 오르기가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3층까지 올라가면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근력 운동 시작하고 2개월, 3개월 후에는 5층까지도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나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아팠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이정호 선생님이 경험한 변화는 근력 운동의 대표적인 효과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근력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근감소증 예방 때문입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인데 30세 이후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 이런 근육 손실을 막고 오히려 근육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은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등의 필수적인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강화되면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강사님이 근력 운동은 나이 들어갈수록 더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들지만 꾸준히 자극을 주면 70에서 80세에도 늘릴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고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지금은 3kg 아령으로 운동하고 있고 탄력 밴드도 저항이 센 것으로 바꿨어요. 오부 식습관의 변화와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 개선.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정호 선생님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바로 식습관의 개선이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식습관도 바뀌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운동을 시작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좋은 음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는데 운동하고 나면 그런 게 별로 당기지 않았어요.
대신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찾게 됐어요. 두부, 생선, 계란 같은 것들이요. 강사님이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하셔서 의식적으로 챙겨 먹게 됐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영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 이는 운동의 효과를 더 높이고 싶은 동기와 함께 운동 후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의 경우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제 변화에 맞춰서 요리 방법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볶음이나 튀김 요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찜이나 구이 위주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간식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과자나 빵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견과류나 요구르트를 먹어요. 처음엔 밍밍하다고 생각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식습관이 바뀌면서 몸의 변화도 더 빨라졌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운동만 할 때보다 식단까지 바꾸고 나서 변화가 훨씬 빨랐어요. 체중이 10kg 정도 줄었고 허리 둘레도 4에서 5cm 줄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컨디션이 좋아진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오전에 운동하고 나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낮잠을 자야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정호 선생님의 체중 감소와 허리 둘레 변화는 내장지방 감소를 의미합니다. 내장지방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 운동과 식단 개선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 조절을 개선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당뇨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은 제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30% 이상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부 사회적 관계의 개선과 정신적 변화. 운동을 통한 변화는 신체적인 부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정호 선생님의 사회적 관계와 정신적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처음에는 혼자 하는 운동이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걷기도 혼자 하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같이 운동해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일단 재미있어요. 혼자 할 때는 지루할 수 있는 운동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기부여가 돼요. 김 씨는 저번보다 더 많이 하시네.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네.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사회적 지지는 운동 지속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운동하는 사람보다 그룹으로 운동하는 사람의 운동 지속률이 약 40% 높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 그룹은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운동 친구들이 생겼어요. 문화센터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가끔 같이 등산도 가고 걷기 모임도 따로 해요. 지난달에는 몇 분과 함께 남산타워까지 걸어가기도 했어요. 70세인 박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나도 70세에 저렇게 건강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런 사회적 활동들이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셨나요? 많이 됐죠.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는 내일은 뭘 해볼까? 다음 주에는 어디를 걸어볼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으로의 변화인데요. 이는 자신의 능력과 지능이 노력과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고정 마인드셋에 빠져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늘어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운동을 통해 실제로 자신이 발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장 마인드셋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인드셋의 변화는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됩니다. 7부 가족 관계의 개선과 새로운 역할. 이정호 선생님의 변화는 가정 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아내분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 손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가족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아내가 제일 좋아해요. 예전에는 집에서 맨날 TV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했을 텐데 지금은 제가 먼저 나서서 이것저것 하거든요. 장보기도 같이 가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예전에는 이런 건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같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내도 당신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운동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개선은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활기를 되찾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아내도 함께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운동하는 경우 각자 혼자 운동할 때보다 운동 지속성이 높고 부부 관계 만족도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내도 이제 저랑 같이 걸어요. 처음에는 나는 됐어라고 하더니 제가 매일 나가니까 관심을 갖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같이 걸어요. 같이 걸으면서 대화도 많이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할 말이 별로 없었는데 걸으면서는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녀분들이나 손자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애들이 정말 놀라워해요. 특히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건강해졌어? 라고 물어봐요. 예전에는 손주들이 와도 같이 놀아주기 힘들었거든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고. 그런데 지금은 손주들과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같이 타요. 지난주에는 손자랑 같이 한강공원까지 걸어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 손자가 할아버지가 나보다 더 튼튼한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에서 신체 활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움직이고 놀 수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노년의 모델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대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자녀들에게도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전체의 웰빙에 기여합니다. 큰딸이 아버지 정말 보기 좋아요라고 해요. 예전에는 제 건강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혈압약도 먹고 이것저것 아프다고 하니까 애들이 신경 쓸 게 많았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애들한테 운동해라, 건강관리해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보여주니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8부 현재의 운동 루틴과 미래 계획. 2년여의 시간을 거쳐 이정호 선생님만의 건강 루틴이 완성되었습니다.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루틴으로 하루를 보내시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요. 목, 어깨, 허리 정도 10분 정도 풀어주고 세수하고 아침 먹고 나서 7시 반쯤에 걷기를 나가요. 코스는 그날그날 다르게 하는데 평일에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5,000에서 6,000보 정도 걷고 주말에는 좀 더 멀리 가서 8,000에서 1만 보 정도 걸어요. 대략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네요. 이정호 선생님의 걷기 패턴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시니어 운동량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WHO는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활동을 권장하는데 하루 40분에서 1시간의 걷기는 이를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오전에 걷기를 마치고 나면 오후에는 집에서 쉬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문화센터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해요. 근력 운동은 1시간 정도 하는데 처음 10분은 워밍업, 40분 정도 본 운동, 마지막 10분은 마무리 스트레칭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현재 근력 운동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고 계신가요? 처음에 1kg 아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5kg까지 할 수 있어요.
물론 운동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요. 이두근 운동은 3kg 정도가 적당하고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운동은 아령 없이 자체 무게로 해도 충분해요. 탄력 밴드는 저항이 센 것으로 바꿔서 쓰고 있고 가끔은 물통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운동해요. 2리터 물병 2개면 4kg 아령이랑 비슷하거든요. 이정호 선생님이 2년 만에 5kg 아령까지 다룰 수 있게 된 것은 상당한 발전입니다. 60대 초반 남성의 경우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근력을 20에서 30%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정호 선생님의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식단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침은 현미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 위주로 먹어요. 단백질을 위해 계란이나 두부는 꼭 포함시키고요. 점심은 가볍게, 저녁도 과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한 줌 정도, 요구르트 하나, 과일 조금씩 먹어요. 예전에 즐겨 먹던 과자나 빵은 거의 끊었어요. 처음엔 아쉬웠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어요. 물도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려고 해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운동하고 나서는 더 많이 마시고요. 이정호 선생님의 식습관 변화는 시니어에게 이상적인 식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충분한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적절한 수분 섭취는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구부 다른 시니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2년 전 무기력하게 TV 앞에 앉아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이정호 선생님. 이제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시니어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텐데요. 지금 운동을 시작하려고 망설이고 있는 시니어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63세에 시작했거든요. 주변에 보면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생각이 가장 큰 적이에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70대에 운동 시작해서 건강해진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운동 시작 연령과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70대나 80대에 운동을 시작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90세에 근력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도 근력이 50% 이상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헬스장을 가야 하나, 비싼 운동복을 사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건 전혀 필요 없어요. 편안한 옷에 운동화만 있으면 돼요. 집 앞에서 10분만 걸어도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다가 시작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운동을 지속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무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면 금방 포기하게 돼요.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만난 사람들이든 상관없어요. 같이 하면 재미도 있고 서로 격려도 받고 포기하지 않게 돼요. 운동 지속성에 대한 이정호 선생님의 조언은 스포츠 심리학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점진적인 목표 설정, 사회적 지지, 그리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 선택이 장기적인 운동 지속의 핵심 요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싫어하게 되는데 변화야말로 우리를 젊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운동을 시작한다고 달라질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2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10부 전문가 의견과 과학적 근거. 이정호 선생님의 경험담이 단순한 개인적 성공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스포츠의학 전문가인 김모 교수님은 이정호님과 같은 사례는 시니어 운동의 전형적인 성공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60대 이후에 시작하는 운동의 효과는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기초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향상폭이 더 클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정호님처럼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근력 운동까지 확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접근법입니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보다는 이런 단계적 접근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죠.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여러 연구들도 이정호 선생님의 경험을 뒷받침합니다. 2023년 국제노인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기대 수명이 평균 3.4년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한 수명, 즉 질병 없이 활동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은 평균 7.2년이나 늘어났습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2024년 조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60대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의 85%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답했으며 78%가 사회활동이 더 활발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11부 마무리와 희망의 메시지. 이제 이정호 선생님과의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계속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올해 안에 한라산에 올라가 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지금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센터에 같이 다니는 70세 박 선생님이 작년에 한라산을 다녀오셨거든요. 저도 도전해 보고 싶어요. 65세에 한라산 등반을 계획하는 이정호 선생님의 모습에서 운동이 가져다준 가장 큰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2년 전 소파에 앉아 이제 늙었다고 생각했던 분이 지금은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계세요. 아파트 같은 동에 사시는 분, 문화센터에서 새로 만난 분들, 그런 분들이 정호 씨 덕분에 나도 시작했다고 하실 때 정말 뿌듯해요. 앞으로도 좋은 모델이 되고 싶어요. 60대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처럼 운동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정말 많아요. 한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오늘 집 밖으로 나가서 10분만 걸어보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에요. 이정호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운동 성공담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걷기 한 걸음으로 시작된 변화가 어떻게 근력 운동으로 확장되고 식습관을 바꾸고 가족 관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에 대한 관점까지 바꾸어 놓았는지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정호 선생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시작하려는 마음입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 시작한 운동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요. 근력은 늘어날 수 있고 지구력은 향상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삶의 질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고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루 한 걸음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웰빙 라이프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